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했던 거는 싱글 포인터, 즉 싱글 포인터 변수거든요. 싱글 포인터 변수. 인트 a는 뭐 20. 프린트프에서 제가 이거를 싱글 포인터로 할게요. 포인터. 지금까지 한 거는 싱글 포인터 변수인 거예요. p. 그 다음에 p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p는 몇 바이트라고요? 8바이트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p가 A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자, 맞는 말이죠. 그죠? P가 A의 주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가리키고 있잖아요. 4바이트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P가 A의 주소를 가진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A의 주소를 P가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A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P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4바이트의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P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변수에는 제가 값을 뭐밖에 못 담다? 오직 하나밖에 못 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부터인지 알고 대체 어디까지인지는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요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게 타입별로 인트. 얘가 인트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건 몇 바이트? 4바이트자. 예를 들어서 P 안에 들어있는 그래요. P 안에 뭐 주소가 97을 해볼게요. 끝에 이제 주소가 97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98, 99, 100까지 이제 시작이 97을 했을 때 100까지가 자 인트 곧 4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A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네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P가 A가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무언가를 할 수 있죠. 왜요? 값을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값을 교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네, 올려드릴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되는데 자, 여튼간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랑 지금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 포인터 변수 P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나 이렇게 쓴 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랑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이건 뭐예요? 뭐가 나온다 했어요?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A의 주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이제 이게 A의 주소잖아요. A의 주소로 간다기 때문에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왜요? 어차피 P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A의 주소고 이거는 그냥 A의 주소인 거니까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가로 베껴버리고 이 두 개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 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뭐기 때문에 A의 주소로 간다. 즉 A라는 집이 있는데 A의 집 주소를 알아내요. 그 다음에 그 집 주소로 간다. 그럼 뭐가 나온다? 당연히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해를 하시는데, 자, 이중 포인터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이중 포인터.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t t 그 다음에 a 자,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D 얘는 롱 얘는 A의 주소로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하면 결국 같은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중 포인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중 포인터는 조금 어려운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얘는 이중 포인터. 일단 이렇게 씁니다. 쓰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인텔 pp는 제가 이제 이중 포인터라 해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pp는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끊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끊어 읽어봐요. 요것만. 이건 뭐예요? 이것만 봐서 뭐 할 수 있어요? pp는 몇 바이트? 8바이트짜리 변수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pp 쓰나,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캐릭터 포인터 변수죠. 그러면 pp가 가리키는 건 몇 평이에요? 1평이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를 인트로 쓰면요 4평이고, 롱롱이라 쓰면요 8평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롯이라 쓰면요 4평짜리 가리키는 변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런 녀석이 들어왔네요. 인트 포인터 변수. 그럼 이건 몇 바이트라 했죠? 8바이트예요. 8바이트.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도 이건 8바이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도 어차피 8바이트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도 8바이트예요. 8바이트.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걸 몇 바이트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라 생각한다 했어요. 4바이트짜리 생각한다 했죠. 그럼 얘는요 8바이트라 생각해요. 얘는 다시,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4바이트짜리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짜리라고 생각한다? 8바이트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혹시 원피스 아시나요? 원피스? 원피스나 뭐 캐리비안 해저 그런 거. 자, 보물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보물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물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보물의 주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가지고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돼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요 주소로 내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한 번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보물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요 주소로 가게 되면, 요 주소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 내가 여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물 상자가 이렇게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는 누구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바로 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 주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물이 지금 여기 있는데 하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누구의 주소냐면 얘는 요 중간에 있는 요 녀석의 주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로는 어디밖에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보물 상자를 여기를 뒤져가지고 여기를 갔는데 얘 주소가 나와서 얘를 갔는데 얘도 그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지만 보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행을 총 몇 번? 한 번? 두 번 떠나야지 원래 이제 이렇게 보물상자로 떠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캐리비안 해적이나 뭐 원피스 보면 보물상자를 그냥 바로바로 찾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어떤 어느 섬에 갔더니 그 섬은 뭐예요? 다른 섬을 가리키는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섬의 지도를 가지고 또 갔더니 또 뭐가 있어서 거기로 또 가야지만 그 다음에 실제 주소로 보물이 들어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바로 그건데 이 P라는 변수 보이죠? 그 다음에 int A라는 변수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보물 지도인 거예요. 보물 지도. 그러면 얘는 P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어요? 지도가 들어있잖아요. 바로 실제 보물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PP라는 녀석은 지금 누구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거 누구 주소예요? P의 주소죠. 그쵸?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스택에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얘를 스택이라 할게요. 스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바이트짜리가 지금 제일 먼저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8바이트가 그 위에 깔리잖아요. 그쵸? 왜 그런지 아시죠? 8바이트 얘는 인트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또 깔려요? 별 PP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있고 P라는 변수가 있고 PP라는 변수가 있는데 근데 PP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 누구 주소? P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P에 갔더니 P는 누구 주소? A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A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일단 A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고 P는 8바이트 얘도 PP도 8바이트인 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 PP 이렇게 하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P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차피 P에 주소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별별 PP 이건 뭐죠? 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편해요.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에 게 소가로가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소가로 그러면 얘가 다시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바깥쪽에 있는 얘가 먼저 실행이 다시 얘가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PP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했어요? 얘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P 그쵸? P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P의 주소. 그럼 P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즉 이건 뭐예요?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P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예요?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뭐가 나와요? A 나오잖아요. A. 그쵸? A.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별 PP는 20. 그다음 별 P는 뭐 20. A는 2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완전히. 요 세 개는. 그러면 지금 얘를 통해서 여행을 몇 번 떠날 수밖에 다시 여행을 몇 번 떠나야 A로 도착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가야지만 이 A로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즉 얘를 통해서는 여행을 몇 번? 두 번 떠나야죠. 얘는요? 한 번. 뭐 당연히 얘는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개념 다중 포인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보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 그거 지금 시간 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하시면 돼요. 제가 그림판으로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안에 뭐가 있다 했죠?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 그죠? 스택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택이 있고 스택 안에는 뭐가 있냐면 메인 함수를 위한 집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메인 함수를 위한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변수가 뭐가 있죠? 제일 먼저 int a가 있죠. 4바이트짜리가 이렇게 맨 밑에 깔려요. 그쵸? 지역 변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깔린다? 그 다음에 8바이트 PP라는 변수가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깔리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위에 깔리는 게 누구예요? pp라는 변수가 이런 식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뭔지, 얘는 a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p고, 얘는 뭐겠어요? 얘는 pp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써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중 포인터 문제를 제가 드릴 건데, 자,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자, 여기서 제가 개념 다중 포인터 설명이라고 올려놨어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보면 이중 포인터까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3중 포인터, 요게 그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요 그림을 한번 여기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중 포인터에 이중 포인터 정도만 설명드렸는데 3중 포인터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요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이어서 하면, 자, 3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색이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이걸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PPP인 거예요. PPP. PPP인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런 상황에 있을 때, 요런 코드의 상황이 있을 때, 자, 지금 뭐예요? A는 A는 뭐 이렇게 있는 거고, P는 이게 싱글 포인터인데, 이 녀석은 뭐다? 자,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A의 주소를 담고 있고, 자, 제가 이거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int는, 이거 int 포인터 변수죠? 그럼 끊어 읽으면 돼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라 생각한다? 4바이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4바이트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를 딱 또 끊어 읽어요. 여기만. 그럼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 그렇죠. 8바이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여기도 얘를 또 끊어 읽으면 돼요. 얘도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 결국에는 8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바이트. 근데 어쨌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P에는 A의 주소가 담기는 거고, PP에는 누구의 주소예요? P의 주소예요. 이렇게 썼다 해서 A의 주소를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자기가 바라보는 게 몇 바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바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P의 주소밖에 못 담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어쨌든 PP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얘도 8바이트긴 하지만 자기가 가리키는 게 이중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PPP는 PP의 주소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3중 포인터긴 한데, 뭐 얘가 뭐 싱글, 2중, 3중 됐다 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대단해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고, 3중 포인터를 이용하면 얘를 통해서 누구로 갈 수 있다? 얘 PP의 주소기 때문에 PP의 주소를 통해서 누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PP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PPP가 품고 있는 건 누구의 주소기 때문에? PP의 주소기 때문에. PP는 P의 주소를 품고 있는 거고, P는 당연히 A의 주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PPP로는 누구로 갈 수 있다? 얘로 갈 수 있는 거고, PP로는요? 얘로 갈 수 있는 거고, P로는요? A로 결국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PPP에서는 A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떠나야지만 A로 도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PPP를 왜 쓰냐? PPP를 도대체 왜 쓰냐? PPP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여러분들이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그냥 다중 포인터, 즉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드린 거지, 3중 포인터 같은 경우 다중 포인터는 사실 굉장히 잘 안 씁니다. PP 같은 경우는 잘 쓰는데, 얘는 이제 뭐 나중에 뭐 2차원 배열 갈 때 나 좀 많이 중요합니다. 뭐 2차원 데이터 자료를 처리할 때 PP를 좀 써요. 뭐 당연히 얘는 3D 그런 3차원 작업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뭐 3차원까지 우리가 갈 필요 없고 얘도 잘 안 써요. 근데 요걸 한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요 포인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다? 다중 포인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